안녕하세요. 화합미술의 이정아입니다. 지난주 이중섭의 소그림에 이어 오늘은 이중섭의 사파 3장 정도를 그려 연화장으로 만들어 볼까 해요. 이중섭 하면 소그림이 가장 먼저 연상되긴 하지만 뮤아틱하고 동심 가득 혹은 서정적인 그의 간단한 작품들 아마 한 번쯤 다들 보셨을 거예요. 소그림보다는 훨씬 간단하고 쉬우니까 집에 오일 파스텔과 종이만 있다면 어린 친구들도 쉽게 시작이 가능해요. 그리고 오늘은 그림의 재료나 기법이 아닌 이중섭의 삶을 살짝 들여다볼게요. 이중섭 이분이에요. 잘생기셨죠? 1905년 을사늑야, 1910년 경술국지, 1949년 광복, 1950년 6.25. 이중섭 화가는 1916년 평안남도 평안군에서 태어나 1956년 41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어요. 이분만 특별히 힘든 삶을 산 건 아니지만 이 시기는 전 세계가 전쟁의 광기 속에 있었고 우리나라 또한 일제강점기라는 아픈 시간이었죠. 이중섭의 아버지는 그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지역의 대지주였고 어머님 또한 부잣집 딸이었기에 가세는 기울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그림을 좋아하던 이중섭은 평안북도 정주 오산학교에 입학합니다. 이 오산학교는 민족주의 학교로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설립한 학교였죠. 조선의 재력가였지만 평생 독립운동과 교육에 헌신한 분이에요. 이 학교 출신으로는 김소월, 백석, 황승원, 주기철 등 수많은 학생을 배출한 학교였어요. 또 이 학교에는 임용련이라는 미술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배제고보 시절 3.1운동에 적극 참여했다가 수배령이 떨어져서 상해로 망명한 화가였고 중국인으로 위장해 도미. 그 당시 예일대 미술대학을 수석 졸업하고 수석 졸업생의 특전으로 1년간 유럽 연수를 지원받아 파리로 갔어요. 그곳에서 유학 중이던 조선 출신 화가 백남순을 만나 결혼하게 됐고 이후 부부는 귀국해서 오산학교 미술교사로 일하게 됐어요. 이 시기 이중섭과 임용련은 스승과 제자로 만나게 됩니다. 스승 임용련은 이중섭의 재능을 단번에 알아봤고 조선인은 조선인다운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었다고 해요. 이중섭의 소 대부분은 이 시기에 형성된 주제이기도 했어요. 그가 졸업할 시기 민족주의자였지만 임용련 선생님은 더 넓은 시야와 배움을 위해 일본 유학을 권유했어요. 그리고 이 시기 12살 터울 그의 형 이중석은 사업가로서 원산에서 대형 백화점을 개업할 정도로 성공한 사업가의 길을 가고 있었고 형의 지원으로 1936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어요. 아방가르드 성향이 강했던 문화학원에 입학을 했고 대학 2학년 때 야마모토 마사코를 만났어요. 이중섭은 반도에서 온 천재 화가로 주목을 받았죠. 졸업 후 프랑스 유학을 꿈꿨으나 제2차 세계대전이 유럽을 휩쓸고 있었고 도쿄 화단에서 데뷔는 했지만 패망의 그림자가 짙던 일본에서 조선인 화가로서의 입지는 없었죠. 1943년 이중섭은 다시 가족이 있는 원산으로 귀국했어요. 이때 이중섭의 흑역사가 생기는데 이중섭이 총화가라는 칭호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죠. 총화가란 일제를 찬양하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에게 내려지는 일종의 직함이에요. 문화나 교육, 통제 방식, 언어, 정서까지 일본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남기고 간 흔적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근대의 기틀을 이루고 있는 현재의 문화나 심볼, 양식 또한 이 시기에 적극적 친일을 했던 사학 조직, 지식인, 예술가들의 흔적을 우리는 지금도 가까이 혹은 절대적으로 사용하며 살고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애국가가 그렇죠? 대표적 총화가로는 운보 김기창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만원권 지폐 세종대왕 어진을 그린 사람이에요. 한국화의 독보적인 작품을 보여준 화가이기도 하지만 일본의 군국주의를 찬양하는 그림을 많이 그린 친일 화가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총우화가라는 딱지는 민족주의 오산학교를 졸업하고 민족혼을 담아 그림 그리던 그에게 아주 치명적인 오점이었죠. 이런 총우화가라는 꼬리표의 반대 의견으로는 그가 실제로 총우화가로서 남긴 작품이나 기록이 없다라는 점과 형인 이중섭이 동생의 징병을 막기 위해 미리 손을 써둔 것이란 추측도 있어요. 이중섭의 소연작을 너무 민족성과 과하게 연결시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에게 있어 소는 민족성 플러스 본인의 자화상이기도 한 면이 강해요. 그의 초기 작품에는 중섭이란 작가 사인보다 대양이라는 사인이 들어가 있는 그림들도 많은데 이는 큰 고양이라는 뜻으로 이중섭의 어머니가 그에게 지어준 호예요. 식민지 시대에 일본에서 전시해 출품한 그림들에도 언제나 한글로만 작가 서명을 한 것으로 유명한 이중섭이니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겠네요. 1945년 마사코는 조선으로 혼자 건너와 이중섭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중섭은 부인에게 따뜻한 남쪽에서 온 덕이 많은 여인이라는 의미로 이남덕이라는 이름을 선물해 주었어요. 광복 후 첫 아들을 낳았지만 디프테리아로 사망. 해방 이후 원산은 공산당에게 점거당했고 든든한 지원군이던 형은 친일파 부르주아로 몰려 소식이 끊겼어요. 원산하는 매일 폭격이 떨어지고 피난을 떠나자는 이중섭의 말에 노모와 형수는 형을 기다리겠다고 하여 이 시기 노모와 형수를 두고 그는 부인과 자녀들을 데리고 부산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의 초기 작품들은 이때 어머님께 맡기고 내려오게 됐어요. 현재 이중섭 미술관에 전시된 작품들은 레플리카, 즉 복제품이 대부분이죠. 피난을 내려온 그의 삶은 궁핍의 연속이었어요. 부산을 거쳐 제주도, 한라산에서 부추를 뜯고 바닷가에서 개나 조개, 물고기를 잡으며 궁핍한 생활의 연속이었죠. 이중섭 그림에는 어린아이와 개, 물고기 그림이 많은 편인데 어린아이는 일찍 죽은 자신의 첫 아이의 그리움의 투영이고 개나 물고기 등은 피난 당시 자신이 살기 위해 본인이 잡아먹어야만 했던 수많은 생명들에게 미안함으로 그림에 기도하듯 그림을 많이 그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중섭 하면 담뱃갑 은화지로도 유명한데 보통은 종이 살 돈이 없던 이중섭이 담뱃갑 속 은지에 그림을 그렸다고 저도 어릴 적 그런 말 들은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그 당시 때 은박지에 포장돼 나오던 담배는 꽤 사치품에 속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가 풍족한 생활을 하던 일본 유학 시절 때부터 이미 은지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아 이는 새로운 재료에 대한 실험의 일종이지 싶어요. 다시 부산으로 나와 부둣가에서 막노동도 하고 출판사에 사파도 그리며 가난한 생활을 지속하다 1952년 부인 이남덕과 그의 아이들은 생활고와 건강 악화, 친정아버지의 유산 상속 등의 문제로 일본으로 먼저 들어가게 됐어요. 이중섭은 여권 문제도 있어 같이 가지 못했다가 이듬해인 1953년 잠시 일본으로 가 가족과 다시 상봉합니다. 그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화가로서의 성공을 다짐하며 다시 돌아와 작업에 전념을 했고요. 그의 절친들인 김환기, 구상 등 지인들의 도움으로 1955년 처음이자 마지막 전시회를 미도파 화랑에서 개인전 열게 되었죠. 전시회는 성황리였고 총 45점 중 26점 정도가 판매 예약됐어요. 그는 다시 가족들을 만날 날을 기대하며 희망회로를 그려나갔지만 막상 전시가 끝나고 실제 판매되는 작품은 없었고 친구들과 직접 수금을 하러 다니기도 하며 변한 것 없는 자신의 처지를 스스로 비관하게 되었죠. 이 시기 그는 건강 악화, 정신불안정, 지나친 음주로 간 손상이 심각했고 1956년 41세의 나이로 서울 적십자병원에서 외롭게 사망했고 무연고자로 분류돼서 3일이나 영안실에 방치되어 있었죠. 어린 시절 친구 김병기 화백이 그를 찾아서 주변 친구들과 장례를 치렀고 화장에서 절반은 망우리 궁동묘지, 절반은 일본 부인에게 보내지게 됐어요. 그의 소연작들은 초창기에는 거친 필체와 강한 에너지가 느껴지지만
후반부에는 피 묻은 소 혹은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소의 그림들을 많이 볼 수가 있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그림 몇 억이래 하는 이런 가치적 결론만 말하는 멘트를 극도로 싫어한 편이긴 한데, 사후 그의 그림은 47억에 낙찰받는 대한민국 대표 화가로서의 명성을 받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그의 묘는 쓸쓸히 망우리 공동묘지에 있어요. 초창기에는 제대로 된 비석조차 없다가 나중에 그의 후배 조각가 차근호가 제작한 작고 예쁜 모비석이 세워져 있긴 하죠. 이런 파란만장한 그의 삶의 궤적 때문인지 이중섭은 서양의 고흐하고도 많이 비견되곤 해요. 힘차고 멋있는 이중섭의 소 연작들도 좋지만 동심 가득 희망을 품은 어린아이들의 그림을 그린 습작들과 가족을 그리워하며 절절히 그리고 쓰고 일본으로 보내던 그의 애틋한 편지들도 많으니까 한 작가의 생을 감상하게 되는 좋은 기회, 여러분들도 느껴보시길 바라볼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그림으로 또 찾아뵐게요. 바이바이.